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. 멕시코 가보겠습니다. 메히코. 네, 멕시코. 네. 네, 칸쿤 가봤습니다. 저도 가봤습니다. 안 가보셨죠? 안 가봤습니다. 네. 유카탄 반도에 있습니다. 네. 네. 자, 요거는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기사인데 여기 레미턴스라고 나온 게요. 뭐냐면 중국인가? 이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이 본국으로 돈을 붙여주는 이 송금을 의미하거든요. 음흠. 그 레미턴스가 뭐예요? 방금 얘기했잖아요. 아 이런 거라고 지금까지 진행하는 거예요. 방금 얘기했어요. 잠깐 딴 생각. 레미턴스라는 거는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이 본국으로 돈을 붙여준 걸 의미한다. 아, 죄송합니다. 네. 네. 집중력을 잠깐 잃어가지고. 네. 근데 여기서 잠깐 퀴즈를 내보면 네. 예. 전 세계에서 그 이 레미턴스가 제일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? 저는 뭐 대략 알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안 기자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까? 미국 미국 no. 아닙니까? 네 아니죠. 아니 그러니까 이게 비중 많이 붙여준, 많이 보내는 그러니까 양으로요 아니면 비중이에요. 그러니까 그 나라 GDP 대비 얼마 이거예요 아니면 그냥 절대 금액. 절대 금액. 절대 금액으로 아, 하면 절대 금액을 보내주는 나라. 어느 자. 나라 사람이 그래서 많이 오느냐. 일단 두 나라가 후보인데 말이죠. 네. 필리핀과 멕시코. 두 오늘 나라. 주제가 멕시코로 시작했으니까 멕시코겠지. 아 그런가요? 2021년 기준으로 하면 1등이 인도, 인도. 아 그렇지 인도. 2등이 메히코, 멕시코. 아. 3등이 중국. 예. 중국도 이렇게 많아요? 근데요, 1등, 2등, 3등을 봤을 때 아, 인도와 워낙 중국은 많으니까. 인구가 많잖아요. 예. 근데 멕시코는 인구가 1억 3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음흠. 근데 그거를 감안하면 2위라는 게 굉장히 대단하죠. 아, 그래서 여기 132는 다 14억 뭐 이렇게 네. 되는 나라들인데 그쵸. 10분의 1인 인구인데. 네, 그래서 요 표는 이제 GDP 대비로 한 거거든요.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 가서 일하고 그걸 본국으로 붙여준다는 네. 뜻이네요. 요거는 GDP 대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온두라스, 엘살바도르, 아. 아이티, 자메이카, 니카라가 순이에요. 근데 이거는 이게 그 나라에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을 수출한다는 뜻이니까 예. 뭐 어려운 나라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. 아니면 어려운데 인구가 많은 나라일 수도 있고. 음흠. 근데 아무튼 그 보여드린 이 뉴스의 요점은 멕시코가 요즘에 해외에서 벌어오는 이제 그 송금액 레미턴스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. 아. 작년에 한 600억 달러 정도 됐는데 음.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2배가 된 거다. 근데 600억 달러라고 하면요. 우리나라 1년 자동차 수출액하고 맞먹어요. 아, 이야. 그래요? 진짜 사람 팔아서 장사하는구나 거의 그냥. 그리고 아. 이 멕시코는 전체 그 레미턴스의 94%, 90% 이상이 미국에서 와요. 뭐 그렇게 가까우니까. 가까우니까. 네, 근데 참고로 미국에는 멕시코인이 한 4천만 명 정도 살고 있거든요. 예. 미국 안에 멕시코인이 네. 4천만이에요. 네. 근데 이 중에 3분의 1은 거의 1인 멕시코네. 1,300만 명은 어. 멕시코에서 넘어간 사람들. 네. 그럼 뭐 3분의 2는 네. 미국에서 태어난 멕시코인들. 그럼 미국인이라고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, 거기는? 그러니까. 근데 네. 이게 그 사실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이 송금액 레미턴스가 확 줄었어요. 왜냐면 미국에서 멕시코 이제 못 가니까. 노동자들 예, 해고하고 근데 이제 곧바로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 막 풀고 예, 조금 뭐 이런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코로나에서 그 내 자국에 있는 가족들이 고생을 더 할 거 아니에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있던 멕시코인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보내는 거예요. 자국. 네. 그러면서 그 정년 대비로 급증했다. 그러면서 급증을 확 했다 이렇게 낮아졌다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. 그 원인을. 음. 그래서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예. 멕시코가 해외에서 송금받는 돈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네. 조금 뭐 과거 자료긴 하지만 여기 2008년에서 2009년 넘어갈 때 그러니까 확 줄죠. 아. 예.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면 적어지고 네네네. 원래는 좋으면 좋아지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이번 코로나 때는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멕시코가 그 국가 산업 중에요. 1등이 자동차 조립이고요. 예. 2등이 그 송금 들어오는 레미턴스. 레미턴스. 야, 진짜 3등이 어마어마한 관광. 상황이구나. 4등이 원유 판매. 근데 이제 그래서 멕시코가 있는 이런 중남미 국가들이 네. 아까 뭐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요거처럼 이렇게 이 레미턴스가 국가 경제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는데 네. 요즘 중남미 국가들이 받는 그 레미턴스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한 50% 정도 더 늘었대요.
근데 이제 그 이유는 앞에 설명한 내용하고 같고요. 네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전에 아빠가 직장으로 이제 출근을 할 때 이 나라는 아빠가 다른 나라로 출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. 네. 네, 엄마도 네. 출근 많이 하셨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. 뭐 다른 여러 통계도 있는데 미국으로 가는 이민자가 10% 증가할 때마다 멕시코나 뭐 중남미에서 이제 하루에 $2 미만으로 생활하는 가정들 있죠. 예. 그런 극빈층의 인구가 9%씩 줄어든다. 이런 통계도 있어요. 그치, 꼭 필요하긴 하네 거기에. 네. 역군이네 역군. 네. 우리 네. 집을 먹여 살릴. 호세, 마리아. 근데 이 중남미 네. 국가에서 그 비율이 낮으면 한 7%, 높으면 한 뭐 21% 정도의 가정이 해외로 부모님이 일하러 떠난 그런 결손 가정인데 네. 문제는 부모님이 이렇게 해외로 일하러 가면 이 가정이 학교 교육에 투입하는 돈이 23%에서 83%까지 늘어나는 걸로 조사가 된대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히려 교육에 쓰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? 아빠가 돈 벌러 갔으니까 너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야 적어도 된다. 여기서는 부모가 집에 있으면 불행하고 해외로 나가면 나름 살만한 집의 상황이 된다.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. 아 집에 있는 게 더 싫다. 그러니까 더 싫다가 아니라 더 여유가 더 여유. 아빠 제발 일하러 가. 그래서 멕시코에 있는. 이런 나라에서는 예. 양극화라든지 뭐 빈부격차라든지 예. 그거는 어떤 판단하는 기준은 부모가 뭐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해외로 나갈 돈이 있으면 부자, 없으면 조금 가난한 사람 네.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. 알겠습니다. 야, 네. 진짜- 근데 이런 예. 레미턴스가 단점도 있어요. 예. 마냥 이렇게 막 국가 경제를 막 해주고 네. 삶을 좀 윤택하게 해주는 거가 아니라 그 반면에는 이 해외에서 부모가 돈을 보내면 돈을 받아서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면 이제 보내주니까 일자리를 잘 안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. 애들이 네. 사람들이 뭐 그냥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뭐 아이고야. 그냥 동생들일 수도 있고 예. 네, 답답한 놈들. 그러니까 오히려 자국의 고용 감소를 유발한다. 아 여기서 일하느니 그냥 나가서 뭘 하면 훨씬 벌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보내주는 가족 구성원이 먹고 있으면 살만하니까. 또 먹고 살만도 하고. 네. 아. 그러니까 에이. 안 받는 사람들보다 한 9% 정도 일자리를 덜 갖는다라는 아. 연구가 있었어요. 그리고 또 해외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이거는 외화벌이 같은 거라서 예. 뭐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기능을 하는데 그래서 그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. 아. 그런 얘기가 있어요. 근데 이게 그거는 안 되지. 좀 심각한 문제인 게 네. 수출품이 경쟁력이 있어서 예. 뭐 수출이 잘 돼서 뭐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오르는 거면 뭐 그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가도 수출을 좀 시도해 볼 만한데 예. 이거는 경쟁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.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레미턴스 때문에 환율이 괜히 낮아져서 좀 수출품의 가격이 오히려 괜히 그렇구나. 올라가는 아, 그런 문제는 있겠네. 네 그러면 어려운 수출이 더 안 되는 상황이 그러면 되니까. 제조업이 더 약간 기반이 자꾸 무너지는 네 그런 측면은 있겠네요. 그리고 또 다른 걱정이 또 있어요? 네, 여기에 보면 국민들이 대다수가 이제 은행 계좌가 없어서 예. 그 해외에서 송금을 받으면 그냥 그걸 현금으로 갖고 있다라는 문구가 있길래 그럼 계좌가 없는데 송금을 어떻게 받아? 예.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 전신환이라고 그러나요? 그러니까 아. 전보 받아가지고 은행에 우체국으로 들고 보내는 가면 거. 어. 네. 들고 가면 그거를 이제 주는 있죠. 예. 네,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받는 사람들이 꽤 있나 봐요. 아, 맞아. 나도 받아봤어요 그거. 아버지 예전에 그 사우디 가셔갖고 아, 예, 받아봤습니다. 전신환으로. 예. 그래가지고 우체국 가면 돈을 주는 겁니까? 예, 그거? 그 이제 우체국에 편지 써서 이제 가죠. 그 예. 편지가 그람당 돈을 받습니다. 어. 그래서 누나, 형, 저 이렇게 셋이 이제 편지를 곱게 써서 예. 네, 아버지한테 이제 보내고. 예, 가져. 그 보면 이제 흰 우편 봉투에 빨강, 파랑 이제 쫙 라인 예, 거 있잖아요. 국제우편. 예, 국제우편. 거기다 이제 그 비행기 그림 그려 있는 우표를 딱 붙여 침발라고 딱 붙여갖고 이제 보내죠. 예. 아빠한테 뭐 와요 이제 어. 전신환이 옵니다. 아. 그럼 이제 우리가 그 힘들게 썼던 그 편지가 모두 보상받는 날이죠. 아. 예. 잔치 열리고. 어. 예. 네, 그래서 그거를 이런 사람들이 현금으로 그걸 그냥 가지고 있고 예. 뭐 남는 돈은 그냥 어디 침대 밑에 이렇게 넣어놓는다 아. 보니까
은행 계좌를 만들게 할 필요가 있다. 어허. 그래야 은행에 돈이 들어가야 누군가 또 대출을 받고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. 근데 또 문제는 이 나라에서 은행 계좌가 있을 정도면 네. 해외에 가족을 굳이 보내서 일을 시킬 필요가 없는 가정이라는 거죠. 그래서 골치가 아프다. 아.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흥미로운 이 이슈긴 한데 네. 우리랑 뭐 큰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전공을 뭐 이게 찌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여러 경제 이슈도 갖고 오는 거 좋죠. 네. 그러나 우리가 또 제한된 시간에 시청자분들한테 또 이 소중한 시간 또 네. 보고 계신데 뭐라도 하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근데 네. 제가 이거를 꼭 국내 뉴스나 우리가 재테크에 꼭 도움이 돼서라기보다는 네.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국내에서 나오는 뉴스든 세계에서 나오는 뉴스든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. 그리고 시야가 넓어지면 우리가 딱 이 뉴스 나왔을 때 이게 경제에 그래요?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죠. 멕시코 요 송금 요 얘기가 그거 제가 꼭 이렇게 떠먹여 드려야 됩니까? 멕시코는 네. 멕시코. 아니 저 출산율이 중요하다. 출산율? 이게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없으면 갑자기 출산율? 네, 우리한테는 그런 시사점이 있다. 예를 들면 요걸 이제 약간 미국의 그 취업률과만 조금 이렇게 이어가서, 이어붙여서도 그러면 미국의 취업률 그럼 그치. 결국은 다시 미국의 금리 문제 그럼 이제 미국 금리 또 전 세계 경기 요렇게 딱 이었으면 오케이.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 못했던 점 조금 원래 아쉽다. 그거는 요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잘 이렇게 이어주시는 역할을 여기 왜 이렇게 하는데 다 이렇게 책임 왜 공무원 조직입니까? 왜 굉장히 책임을 안 아쉽네요. 지려고 그래요. 아쉽습니다. 자 다음엔 네. 어떤 이십니까? 네.